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LA 그리피스 천문대 바로 밑에 쪽에 내려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차는 바로 쉐보레 곧 한국에 출시될 자동차 이코녹스 EV 차를 가져왔습니다. 이코녹스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몇 번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베이징 모터쇼 때 이코녹스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지금 이 차는 이코녹스 EV, 그 중에서도 RS 트림을 가져왔습니다. 확실히 이코녹스도 내연기관 버전과 EV 버전이 전면부 모습이 꽤나 다르게 생겼죠. 기존 내연기관 버전에서는 안쪽으로 라디에이터가 들어가는 거대한 그릴이 탑재되어 있었는데 EV 버전부터는 앞쪽에 그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빼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앞쪽이 전부 다 막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아래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에어 인테이크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전기차답게 다 막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S 버전에다가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여기 이 쉐보레 엠블럼이 검정색 블랙보타이라고 하는 엠블럼이 들어가거든요. 차체색도 검정색이고 블랙보타이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 중형 SUV급 정도 되는 자동차가 굉장히 날렵하고 차가 좀 이렇게 위아래로 눌러놓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쪽 디자인이 둥글둥글하기보다는 직선류의 디자인들을 훨씬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날렵하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이코녹스 EV 같은 경우에는 싱글 모터, 듀얼 모터가 있는데 저희가 가져온 차량은 듀얼 모터입니다. 그리고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한 288마력 정도로 꽤나 출력도 준수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 외관 디자인에 걸맞는 출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측면에서도 한번 간단하게 보면요,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은 기존에 워낙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앞쪽에는 이렇게 충전구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쉐보레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는 NACS를 탑재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최신 버전의 이코녹스가 아니다 보니까 저렇게 DC 콤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코녹스의 이 E자가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꽤나 인상적인 모습이긴 하네요. 차체 색도 검정색, 그리고 휠도 검정색이다 보니까 뭔가 자동차가 약간 FBI가 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 제가 키가 한 178 정도 되는데 지금 제 한 턱라인 정도 이렇게 전고가 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SUV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휠이 되게 작아 보이는데 무려 21인치 휠입니다. 여기 보면 27540R21이에요 뒤에도 이코녹스 EV는 이코녹스 내연기관 버전하고 살짝 다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리어램프도 절취선의 리어램프가 들어가 있고 블랙보타이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을 앗아간 건 살짝 아쉽긴 하지만 뒤쪽을 눌러주는 듯한 스포일러 느낌의 면적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트렁크 공간을 더 넓게 뽑기 위해서 D필러 뒤쪽 라인을 여기까지 쭉 뽑아서 트렁크 라인을 만들면 트렁크 공간 자체는 확보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SUV의 라인이나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쿠페스럽게 만들어주는 것도 훨씬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와 더불어서 여기 뒤쪽에 있는 이 팬더 라인도 굉장히 부풀려 줬기 때문에 자동차가 좀 더 스포티하게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또 마련되어 있죠. 아니, 기존에 이코녹스 한 달에 10대 팔리면 잘 팔았다고 할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코녹스 EV 디자인 진짜 예쁘게 잘 바뀐 것 같아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85kWh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 충전했을 경우에 400km는 너끈히 갈 수 있는 그런 용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도 열어서 보면요,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 자체는 꽤나 넓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도 4대6 폴딩이 돼서 뒤에 의자를 접으면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요. 트렁크 공간 자체만 놓고 보면 준중형 SUV보다는 확실히 더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캠핑을 간다거나 했을 때에도 원활하게 짐을 실을 수 있을 걸로 보여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게 지금 국산차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뒤쪽에 110V를 사용할 수 있는 소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보이지가 않네요. V2에까지 됐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또 이 차에는 슈퍼크루즈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슈퍼크루즈 국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코녹스 실내에 들어와서 주행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시내 주행을 먼저 간단하게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행까지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코녹스 EV 같은 경우에는 쉐보레 디자인의 최신 디자인 칵핏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죠. 계기판 디스플레이, 센터 디스플레이 모두 탑재되어 있는데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엄청 크죠. 이거 17.7인치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도 여기 보면 플레이 스토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받으면 그것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에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옵션이 따로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따로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살짝 안타깝긴 해요. 어쨌든 시내 주행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본다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에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좋다고 봐요. 왜냐면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크게 볼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디스플레이 안에서 여러 가지 공조장치나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지만 아래쪽에도 이렇게 공조장치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버튼들이 그래도 아직은 남아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발로 뭔가 밟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 회생제동 레벨을 높게 할 건지 보통으로 할 건지 끌 건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회생제동에 몸이 절여져 있어서 이 회생제동을 최대로 쓰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데 전기자동차를 처음으로 운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회생제동을 중간 단계라든지 아니면 최소 단계로 놓고 타시는 게 좋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회생제동을 최대로 놓고 타다 보면 원페달 드라이빙이 익숙하지 않을 때 약간 부드럽게 운전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생제동은 원하는 타입에 맞춰서 주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배터리가 대략 한 80% 정도 차 있는데 222마일을 주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222마일이면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한 350km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처음 이 차를 받고 배터리 한 100% 정도 차 있었을 때 주행 가능한 거리가 260마일이었거든요 260마일이면 한국으로 따졌을 때는 대략 거의 400km 가까운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기 중형 SUV가 400km 가까이 주행한다는 건 생각보다 괜찮죠.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에서도 여러 가지 좀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계기판에서 지도를 볼 수 있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차간거리나 주행보조 같은 기능들도 여러 가지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시내를 주행하면서 시내 주행에 관한 느낌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바깥에서 들리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억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창문을 열어볼게요.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니지만 굉장히 두꺼운 유리가 들어가 있어서 외부 소음을 막아주는 기능은 탁월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운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 중에 승차감 같은 경우는 약간 단단한 편인데 그 와중에서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좀 더 신경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완벽하게 단단하지도 않고 완벽하게 부드럽지도 않고 그 사이 묘한 어디쯤에 위치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아까 잠깐 좀 급격하게 턴을 해보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자동차가 무거운 편임인데도 불구하고 잘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쉐보레 자동차들을 생각하면 약간 하체가 좀 단단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는데 지금 이코녹스 EV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단단하거나 이런 것들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드러운 느낌을 지향하는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심지어 LA를 주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LA는 신호등이 딱 파란불로 바뀌면 거의 다 한 35마일까지는 풀가속을 때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내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시속 한 60km까지 속도를 올리는 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코녹스 EV 같은 경우에는 싱글 모터도 있고 듀얼 모터도 있죠. 근데 싱글 모터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닙니다. 한 157kW급, 그러니까 마력으로 좀 따져보면은 한 210마력에서 220마력 사이 정도를 나타내는 출력이고요.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훨씬 더 강한데 한 288마력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저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터가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싱글 모터는 살짝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한다든지 차량의 덩치나 무게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듀얼 모터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또 LA에 고속도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보통 130에서 140 정도는 기본으로 때려밟고 다니더라고요. 마침 또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이 듀얼 모터다 보니까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이 차량의 출력이 좀 얼마나까지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안전 관련된 사양들이 꽤 많이 탑재되어 있는데 일단은 쉐보레 자동차들의 특징 아시죠? 내가 예를 들어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할 때 2차선에서 차가 좀 빠르게 오면은 시트의 진동을 느끼게 해줍니다. 아유 야 잠깐만, 너 지금 차선 변경하면 안 된다, 사고
타고 난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자동차들에 들어가는 스마트한 기능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앞차와 차간 거리가 급격하게 가까워졌을 때 긴급 자동 제동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도 다 탑재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킥나니 잘하니 뭐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외에서도 정말 많습니다. 예, 바로 저 앞에도 보면 지금 라임 킥보드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나 LA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보단 저렇게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런 킥보드나 자전거를 인식하고 급 제동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건 이 진동을 시트로 울려줘서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야, 너 지금 조심해야 돼 라고 이렇게 빨리빨리 알려주는 이 리스폰스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후진을 한다거나 주차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못 보고 있던 그 여타의 다른 것들을 자동차는 알고 있다 보니까 제가 후진을 하다가도 갑자기 시트가 진동이 울리면 오, 뭐야, 지금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카메라를 통해서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빨리 파악하고 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어라운드 뷰가 탑재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좋네요. 화질도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그리고 왜곡도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쉐보레 자동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픽업 트럭, 그 중에서도 완전 거대한 실버라도 콜로라도 이런 자동차들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많은 카메라들을 달아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기에 있는 어라운드 뷰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기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가지 품질도 되게 괜찮네요. 아니, 주사율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근데 굉장히 부드러운 것도 좋아요. 한국에 이코녹스 EV가 들어오게 되면 트림이 LT, LS, 뭐 RS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서 들어오게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RS 트림을 사는 걸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RS 트림으로 올라오게 되면 일단 블랙포 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거니와 레드 스티칭이 곳곳에 들어갑니다. 핸들 아래에 RS라는 이런 레터링도 따로 들어가요. 그리고 저런 송풍구도 보면 빨간색으로 들어가고 도어 패널이나 이런 데에도 빨간색으로 마감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빨간색 마감들이 듀얼 모터라든지 성능이 좀 좋은 차들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RS 트림이나 듀얼 모터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 생각보다 되게 경쾌하게 나가는데요? 그리고 모터를 몇 킬로와트나 사용하고 있는지 쭉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 쭉 밟으면 이런 식으로 210kW 이 차량의 최대 출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딱 나타내 보여주니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스로틀을 열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되게 직관적으로 보여서 좋네요. 자, 그러면 고속도로에 왔으니까 슈퍼크루즈 활성화를 시켜야겠죠. 슈퍼크루즈는 요 위에 크루즈 버튼을 먼저 활성화 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핸들 버튼을 누르면 슈퍼크루즈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고속도로의 제한속도가 65마일/h니까 이렇게 맞춰놓고 저는 그러면 손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오!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하고 있어. 오! 저는 지금 아무런 조작을 하고 있지 않아요. 손 다 떼고 있습니다. 슈퍼크루즈는 원래 손 떼고 있는 거죠. 근데 뭔가 약간 불안하긴 하다. 맨날 손을 잡으라고 하는 그런 자동차만 타다가 갑자기 너 이제 손 떼, 앞만 봐 하는 그런 자동차를 타니까 뭔가 느낌이 되게 이상하네요.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앞에 차가 막히고 왼쪽에 차가 없으니까 갑자기 또 들어가요. 오, 잠깐만, 너 이거는 안 되지. 방금 전 있었던 상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3차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3차선에 좀 길이 막히니까 2차선으로 알아서 자동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2차선에 저 뒤에서 자동차가 굉장히 빠르게 오다 보니까 제가 반쯤 걸쳐서 넘어갔을 때 이미 2차선에서 오는 자동차가 제 뒤에 거의 바짝 붙어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던 차선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좀 너무 느리게 복귀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손으로 잡아서 다시 변경을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2차선이 막힌다고 생각을 해서 알아서 또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해줬습니다. 아니, 차선 변경을 알아서 해주는 기능 자체는 되게 좋은데요? 이제 1차선으로 계속 정속 주행을 하면 안 되니까 2차선으로 알아서 차선 변경을 또 해주는데 어휴, 이건 좀 위험하다. 이 슈퍼크루즈가 1차선에서 정속 주행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3차선에 있던 차가 2차선으로 들어오려고 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1차선에서 제가 2차선으로 가고 3차선에서는 2차선으로 오고 이러다 보니까 3차선에 있던 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강제로 1차선으로 다시 차선 복귀를 했어요. 자동 차선 변경을 하는 것 자체는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100% 슈퍼크루즈에 맡겨놓고 주행을 하는 거는 살짝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차선 변경을 할 때 특히나 이 차량이 제대로 차선을 진입하고 있는지, 다른 차선에서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차가 있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사람이 해줘야 되네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믿고 맡길 만한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대신에 자동 차선 변경을 지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제조사들이 넣어주고 있는 주행 보조보다는 그래도 성능이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차선 변경을 할 때 내가 지금 차선을 어디로 변경할 거야 라고 의자의 진동으로 알려주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차선 변경 왼쪽으로 하면은 왼쪽 시트 아랫부분에서 진동을 벙벙벙벙 주고요, 오른쪽으로 변경할 땐 다시 오른쪽 아래 시트에서 벙벙벙벙 이렇게 진동을 주니까 차선 변경할 때마다 알려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슈퍼크루즈는 이렇게 멈춰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켜져 있습니다. 여기서 딴짓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의도적으로 눈을 이렇게 샥 이렇게 피하고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만져볼게요. 지금 제 눈은 항상 정면을 향해 있습니다. 정면을 향해 있는 상태에서 딴짓을 하는 거예요. 오, 여기 이제 반짝거리기 시작했어. 핸들을 계속 안 만지니까 슈퍼크루즈 기능이 꺼졌습니다. 여기 보면 핸들이 하얀색으로 들어와 있죠. 슈퍼크루즈가 꺼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차선을 좀 안 보고 있다가 센터 디스플레이를 조작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슈퍼크루즈가 너 핸들 계속 잡아야 돼 라고 띄워주다가 그래도 안 잡으면은 슈퍼크루즈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모습까지 보여주네요. 오, 그래도 차선 중앙 유지 굉장히 잘해주고요,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리고 차선 변경 자체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차선 변경을 할 때는 자동차만 온전히 믿고 있다가는 사고를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해줘도 진짜 약간 감탄이 나올 정도인데 한국에서도 빨리 출시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뿜뿜 들어옵니다. 아니 GM 이렇게 잘할 수 있으면서 한국에는 차로 중앙 유지 보조도 안 넣어주는 게 어딨어요. 잘하면서 왜 이걸 안 넣어주고 그래? 자, 슈퍼크루즈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체험해 봤는데 고속도로에서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지금 노면이 시멘트 도로거든요. 시멘트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장기간 타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고속도로 바깥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까처럼 슈퍼크루즈가 강제로 종료되는 순간에서는 소리로는 알려주지 않지만 이 시트에서 진동을 빵빵빵빵 울려주면서 너 지금 슈퍼크루즈 꺼졌어, 네가 핸들 잡아야 돼 라고 해서 알려주다 보니까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확실히 신경을 썼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지금 산타모니카까지 왔는데 처음 와봤는데 비가 내리고 있어. 이거 진짜 아쉽네. 네, 이렇게 이코녹스 EV 미국에서만 타볼 수 있는 차로 제가 제일 먼저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이코녹스가 내연기관 버전보단 이코녹스 EV가 생김새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훨씬 더 날렵하고 좀 더 멋있게 공격적으로 생겼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코녹스 EV가 훨씬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출력도 훨씬 더 높고 주행가는 거리도 한 400km 이상 정도 되다 보니까 웰메이드 SUV 전기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뭐 시내 주행을 하면서 경쾌하게 주행한다거나 약간 묵직하면서 부드럽게 주행하는 그런 주행 감각도 좋았지만 슈퍼크루즈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인상 깊었던 점이었더라고요. 슈퍼크루즈가 자동으로 차선 변경도 해주면서 차로 중앙 유지며 차간 거리 유지며 모든 것들을 다 잘해주다 보니까 야, 이거 슈퍼크루즈 국내에도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코녹스 EV 미국에서는 한 4만 달러 초반부터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6천만 원 정도죠. 그러면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보조금 받고 한 5천만 원 초반이나 5천만 원 중반 요 정도 가격이면은 생각보다 되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코녹스 EV는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